200 밀리언. 예. 2억 달러입니다. 2억 달러. 2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2,200억 정도 되겠네요. 예. 이 돈을 지금 쓴답니다.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불법으로 국경 넘어온 미성년자들을 위해서 쓰겠다. Judicial Watch라는 곳에서 이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불법 이민 미성년자들의 유입을 수용해주기 위해서 6,500만 달러 이상을 이미 썼습니다. 추가로 대피소를 만든다 해가지고요. 6,500만 달러를 들여서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게 다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들 수용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모자르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2억 달러를 더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다. 정부에서 18세 미만의 불법 이민자들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제 보살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인데 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주는 기관, 그러니까 이제 난민 재정착 사무소라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OR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ORR을 통해서 이 돈이 이제 투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건인적서비스부 산하기관인데 국경 이남에서 입국한 어린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170여 개의 관리시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 ORR의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주 정부에서 인정해준 비영리 단체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니까 뭐 그 단체들이 그 돈을 적당히 잘 활용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연방기관보다는 주정부한테 책임을 물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비껴갈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 돈을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방정부에서 돈을 지원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얼마를 쓰느냐는 또 연방정부의 몫이기도 합니다. 결정권이. 물론 이제 그 결정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만들어져 있는 명목에서 여기저기서 돈을 가져다가 막 쓰려고 하는 것이죠. 10월 말 현재 ORR의 관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1,680명의 미동반 미성년자가 지금 수용이 돼 있다. 미동반 미성년자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거기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없는 혼자서 지금 부모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왔는데 미성년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수용을 하는데 그게 1,680명이 10월 말 현재 지금 수용 중이다. 지난 2월 달에는 4,020명이 수용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8개월 사이에 한 18,000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6,000명이군요. 6,600명 정도가 6,660명이 더 늘어났군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최소한 6,660명의 부모 동반 없이 그냥 혼자서 미국 땅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미성년자가 늘어난 겁니다. 최소한. 이거보다 더 많겠죠. 이제 들키지 않고 도망간 아이들 뭐 합하면 더 많겠지만. 이 인심도 좋은 엉클 샘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위험에 처해 있거나 특별히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예를 들어서 약간의 장애가 있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좀 위태로워 보이는 이런 아이들한테는 특별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72%가 15세에서 17세 이미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68%는 남자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취약해 보인다거나 뭐 스페셜 니즈가 보인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사회로 그냥 방출되었을 경우에는 사회에서 혹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약 6개월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동반 미성년자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7개 단체에다가 6,536만 6,800달러, 6,500만 불 이상의 돈을 지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7개 단체에다가 나눠서 주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단체별로 놓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가장 많이 돈을 받았던 데가 이 루터란 교회에서 만든 그 루터란 교파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서비스 단체인데 이 단체가 받은 돈이요.
무려 2,776만 7,725달러. 2,780만 불 정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하나에다가 2,780만 달러 정도의 돈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의 한 300억 가까운 돈인데 한 300억 정도 되는 돈을 비영리 단체 하나에다가 그냥 애들 도와줘라. 그리고서는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난민 아이들을 이제 수용하고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썼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지금 이제 가격과 그다음에 단체 이름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7개, 그러니까 6,500만 달러를 주었던 7개 단체들 중에서 한 군데가 성폭행 혐의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시설이 나중에 면허를 박탈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좀 제대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 정부 허가를 받아서 만든, 그러니까 주정부가 허가해줘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성폭행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정부의 면허를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근데 그게 하필이면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받은 단체였습니다. 여기 테네시주 차타누가에 있는 단체인데요. 베프티스트 그룹이라는 곳인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1,413만 달러를 지원금을 받았는데 운영 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자격을 박탈당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7개 단체에다가 6,500만 달러 줬던 거, 이거는 이제 이미 집행이 된 이야기이고, 그것 외에 170여 개 단체에다가 2억 달러를 지금 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없이 돈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돈 쓰는 게 씀씀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지적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이 아이들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를 보면은 그 안에서 교육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요. 먹고 자는 거는 뭐 기본으로 당연히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까지 해주고, 아이들의 의료 건강 서비스 혹은 정신과 의사 상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복합적으로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이 수용소지 실제로는 수용소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천국으로 느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서비스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수용시설이 안에서 천국이어 받자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그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만약에 거기서 야 여기 좋다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SNS 같은 거를 혹시 또 알려주면은 그러면 예 그럼 저 엘살바도르니 과테말라니 뭐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이 또 막 온두라스 이런 데서 야 내 친구가 거기 미국 갔는데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별별 거 다 되게 좋대 막 우리도 갈까? 막 그래가지고 넘어올 수 있는 겁니다. 15에서 17살 정도 고등학생 나이 정도 되면은 뭐 해볼 만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상당히 염려되는 건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호롤단신으로 미국 땅에 넘어올 각오를 했으며 생각을 했으며 어떻게 했길래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까? 이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가 또 있겠죠. 물론 굉장히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비관하느니 차라리 나만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자, 두 번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고 있는데 정작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의 자녀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좀 비교하자 그러면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하여간 좀 비교하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우리 국민들 진짜 이 미국 시민들의 어린아이 자녀들은 이렇게까지 제대로 서비스를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불법으로 넘어오다가 잡힌 아이들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거기에다가 지금 2억 달러가 넘는 돈을 막 쓰겠다라고 하는 이 정부의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문제 또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이들이 과연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죠. 지난 2014년에 이 주디셜 와치에서 마라 살바트루차를 포함한 국내의 가장 폭력적인 거리 폭력 조직들이 이런 그 미동반 미성년자들을 수용하는 미국 보호소에서 새로운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건 2014년 이야기입니다. 오바마 시절이죠. 근데 이 시절에도 이미 벌써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부모 없이 넘어온 미성년자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이 MS-13이라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이 MS-13이 접근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지금 만나면서 꼬드기는 겁니다. 너 우리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혹은 뭐 너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혹시 미국 땅에 있어? 없어? 없으면은 우리가 좀 도와줄게. 뭐 우리가 지금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랑 같이 하지 않을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꼬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주로 MS-13 같은 불법적인 외국 갱 조직에 유입되면서 최고위층 갱단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 있고요. 이게 텍사스 공공안전부에서 이런 지적을 했었고요. 몇 년 전에 또 주디셜 와치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정부 문서들을 입수해가지고 그래서 분석을 해보았더니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범죄자 집단에 들어가서 살인자가 되거나 강간범이 되거나 혹은 매춘부로 전락하거나 마약 밀수업자, 인신매매범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보고가 되고 있다. 무려 1000건이 보고되고 있다. 1000건. 중대한 사건 보고서다라고 이제 주디셜 와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뭐 10,000명 수용하고 있다. 지금은 워낙 많아서 그런 것이고요. 올해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4,000명 수용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던. 그러니까 과거에는 몇천 명 정도 수용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1000건이나 이 아이들이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범죄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적발됐다라는 보고가 나왔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을 도와준다고 도와줬더니 이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범죄 집단을 지금 키우고 있다.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2억 달러씩이나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뉴스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봤냐 하면은요, 텍사스 지역에서 강을 건너서 지금 이제 보트 타고 사람들이 막 이제 건너오는 겁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트에 태워서 넘겨주는 밀수업자들은 그 보트에 탄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밤중에 오니까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위험할까 싶어가지고요, 국경 순찰대원들하고 거기 주 방위군들이 아예 서치라이트를 딱 비춰줘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넘어올 수 있게끔 불빛을 비춰주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기관에서 주 방위군들 그리고 국경 순찰대가 오히려 이 불법 입국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너무 잘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들 딱 들어오면은 아주 말도 안 하고 그냥 순순히 따라옵니다. 그냥 순찰대원들을. 그래서 수용소로 그냥 자연히 따라갑니다. 마치 그곳이 목적지였던 것처럼.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일이 심각해지게 된 것은 바이든 때문이죠. 저는 사실 제가 군 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그 철책선에서 근무를 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나타나면 일단은 암구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지! 뭐뭐뭐 이렇게 암호 물어보고 대답 못하면은 뭐 손들어 뭐 하고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된다, 정황이 없다 그러면 일단 공포탄이라도 쏴가지고 근접하지 못하게 몰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게 국경수비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국경수비가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제 생각 같아서는 저쪽에서 누가 보트 타고 넘어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일단 허공에다가 실탄 좀 드르륵 하고 한번 쏠 것 같은데, 마이크에다가 여기는 미국 땅이다. 여기는 미국 땅이다. 너희는 지금 멕시코 땅에 있다. 넘어오면은 이거는 불법이다. 당장 돌아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막 밤중에 이 서치라이트를 비춰주면서 안전하게 넘어오게끔 도와주고 있더라. 도와줘가지고 아이들 이제 넘어왔는데 거기서 분류를 하는데, 분류해서 보니까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은 이제 난민 신청, 이민 신청 해가지고 망명 신청을 받아줘서 법적 절차에 들어가고 이들은 미국 내에 풀어주게 되고, 부모 없이 그냥 들어온 미성년자들은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런 수용시설에 보내줘가지고 민간인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게끔 해주고, 거기에다가 국민들이 내 세금을 엄청나게 다 때려받고, 그리고 또 이제 성인 독신들은 모아놓고서 이 사람들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색출해가지고 범죄자다 싶으면 이제 내보내지만
그것도 아니면은 또 뭐 한번 또 생각해보고 뭐 이런 식이니까 이게 지금 국경이 무너졌다는 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여튼 지금 오늘의 뉴스에서는 이 미성년자들의 문제, 이 미성년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단순하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도와준다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